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목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감 육아는 어쩌다가 비웃음거리가 되었을까입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스타를 보다가 릴스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부모가 아이한테 공감하는 장면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제 이야기하고 밑에도 막 조롱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마트에서 아이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너에게 사주지 않아서 네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엄마의 마음이 무척 아프구나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아이가 뺑 하고 난리를 치니까 난 너에게 씻지 못한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엄마의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뭐 이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영상도 어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싶었지만 밑에 댓글을 보고 더 충격적이었어요. 막 댓글에는 막 요즘 엄마들 이게 문제임 드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는지는 너무 잘 알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공감하는 것이 마치 이제 조롱거리 비웃음거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감은요, 사실은 무슨 육아처럼 공감 육아, 이거 자체가 유행이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아하는 어떤 육아법의 한 종류이거나 유행을 타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공감을 받는 경험, 남에게 공감을 하는 경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냐?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수용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지요. 근데 마치 이 공감 육아가 한때 그냥 유행하는 리소스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부모들에게 굉장히 많이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선생님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공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솔직히 틀린 얘기입니다. 저는 어그로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논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찍고 있는데요. 공감을 하지 마세요. 공감 너무 많이 하면 아이 망칩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지나치거나 잘못된 공감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아이한테 공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다정해야 된다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 편에서 공감하면서도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아이에게 왜 공감을 해야 하고 공감 육아는 왜 필요하며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정서적으로 멀쩡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봐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 결국 정서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이가 두려운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났어요. 여기에 공감을 해주는 이유는 그 목적 자체가 이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고 달래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 공감이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공감의 가장 중요한 킥포인트는 뭐냐? 나는 아이에게 분노에 대해서 알려준다. 나는 아이에게 불안에 대해서 알려준다. 라는 전제로 공감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화났구나, 무서웠구나, 어떡하지? 화가 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죠. 아이에게 네가 지금 화가 날 수 있다. 너가 화가 느낀 것을 엄마가 알고 있다. 라고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되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코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감정을 수용하지만 공감하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을 읽어준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에 대한 코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감을 하고 나서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칭하는 것을 잊어먹거나
아니면은 공감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에 대한 코칭만 들어가거나 혹은 조금 변형, 기출 변형을 하자면 공감하는 척하면서 코칭만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척하면서 코칭하는 건 뭐냐면 "아 너가 너무 화가 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아이로서는 충분히 이 감정에 머물렀고 알아준다라는 그런 공감의 경험이 없이 바로 그냥 코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정에 대한 공감과 코칭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이 공감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어떻게 공감을 해야 하는지가 막막하다. 특히 나는 정말 공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은 감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타당화를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타당화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타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어. 슬플 수 있어. 불안할 수 있어. 두려울 수 있어. 자, 이게 실제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날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지금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면 너 화나 보이는구나. 그래, 너가 화가 날 수가 있어. 라고 감정까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라는 말로 타당화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너무 과하게 그랬구나, 뭐 네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거나 너무 과하게 공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공감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내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정말 힘든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아이들의 또래 관계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심각할 문제인가? 라는 것이 솔직히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느끼면 공감을 못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른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 너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여겨졌구나.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지언정 그 아이가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입장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아이들과 공감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자기의 입장이 이해받았다라고 많이 여깁니다. 저도 아이들 양육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았을 때 실은 항상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 실패할 때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물론 해줄 때가 있지만 아이에게 넌 정말 잘하고 싶었구나. 잘 해내는 게 너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그게 왜 우냐? 아이가 어쨌든 자기의 입장과 감정을 공감받았다라는 지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와 그다음에 너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구나라는 요 두 가지 조합을 잘 사용하셔서 아이의 입장에서 그저 좀 담백하게 서주시는 이런 작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떤 반응을 받고 싶은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왜 그거 가지고 화가 나? 아니 그게 중요한 문제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반대로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 진짜 화가 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너여도 화가 날 것 같다. 너한테는 진짜 그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중요한 문제가 잘 안 됐으니 속상하겠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내 입장과 내 기분을 이해받는 느낌이 들겠지요. 여기에 그래도 그렇게 화내는 것보다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코칭이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이 함께 엮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 자신에게도 공감의 언어를 좀 많이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가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고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코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공감을 피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공감을 아이에게 전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배운 말, 혼자 있을 때 한번 소리내서 밖으로 내뱉어 보세요. 왜냐면 어색하면 아이한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소리내서 몇 번 이야기해 보시고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아이에게 실제로 꼭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